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실질적인 스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한 요 전달 스킬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전달 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포인트, 즉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부분과 노이즈,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보면 이 프레젠터부터 피드백에 대한 내용까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터의 입장에서 좋은 포인트라 하면 이해와 스킬과 시작으로 나눠 봤을 때 이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얼마만큼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스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잠깐 다뤄봤던 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이 도입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뭔가 프레젠터가 열정을 갖고 좀 전달하기 위한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 청중과의 교감을 얼마만큼 잘 이어갈 수 있느냐가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시작, 도입 부분에서 이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중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면 이 시작 부분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레젠터가 이해와 스킬과 시작이 좋은 반면 좀 노이즈적인 측면, 안 좋은 측면을 살펴본다면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라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는 단계, 즉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시나리오가 청중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청중이 원하는 시간에 청중이 듣고자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프레젠터가 전달할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청중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 청중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어쩔 수는 없지만 이 긴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전체적인 어떤 긴장감을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좀 사전에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복장과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 경솔해 보이지 않는 이 전문가의 느낌을 최대한 주면서 자연스러운 복장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복장이란 프레젠터가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 복장이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무시가 되지 않는 이 청중들을 뭔가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색깔을 선택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군청색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색깔로 인식이 되어 있는 반면 여성인 경우에는 검정색의 정장을 입는 게 청중들로 하여금 호감을 줌과 동시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복장이면서 색이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요 메시지 부분에서 포인트와 노이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 명확하고 정확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전달함에 있어서 간결하고 요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에 대한 청중의 생각과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프레젠터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좋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이겠죠. 그래서 많은 정말 탁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프레젠터의 탁월함은 명확한 어떤 내용 전달과 정확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선명하게 가져가는 점이
탁월함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탁월한 프레젠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노이즈와 관련된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청중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불분명함이 있다면 청중들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청중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면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프레젠터의 어떤 안정감과 청중의 어떤 관심은 좀 더 극대화되고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3요소로 나눠보면 먼저 상대방, 청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둘째,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핵심 메시지가 뭔지가 선명해야 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 프레젠터의 어떤 노하우와 방법이 잘 가미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란 하나의 코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딩이란 이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하나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청중과 나의 어떤 교감, 즉 그들이 원하는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확인해 보면 시청각, 버벌과 넌버벌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이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주는 즉 이 비주얼적인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주얼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언어적인 요소인 버벌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언어적인 요소인 넌버벌에 해당하는 채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이 내용과 실제 전달 방법, 즉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언어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만 UCLA 대학의 어떤 박사이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찾아온다면 즉 그 박사의 메시지,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즉 똑같은 컨텐츠라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젠터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품질, 즉 전달되어지는 가치가 다르게 청중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관련해서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시청각 자료, 즉 부족한 시청각 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해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최소화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시청각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20에 30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10에 20에 30의 법칙이란 주어진 시간 20분 안에 정해진 슬라이드 10장을 갖고 글자 크기는 최소한 30포인트 정도를 줌으로써 청중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중의 포인트와 노이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청중의 포인트 부분은 즉 성공의 열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청중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청중에 조금 더 집중하는 어떤 분석들이 조금 필요한과 동시에 청중을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에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이 청중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진행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청중과의 관계에서 노이즈 부분을 살펴보면 좀 거부감이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청중과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유머를 볼 수 있는데요. 요 거부감이 들 만한 유머가 아니라 좀 적절한 어떤 사례나 예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중이 참여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이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프레젠터가 쏟아붓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청중이 듣고자 하는 어떤 의욕, 즉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관심 있는 메시지가 뭘까를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에 프레젠터가 확인을 한다면 이 프레젠터의 어떤 신뢰감과 어떤 전문성을 배가시킨과 동시에 이 청중의 어떤 관심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피드백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드백이란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의미 있는 정보를 주고 받는다의 느낌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란 서로 가고자 하는 윈윈에 대한 요소죠. 그래서 프레젠터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 청중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들이 상호 어떤 이익을 동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드백 포인트에서 노이즈 부분을 살펴보면 너무 한 방향의 메시지를 너무 강요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선명하게 이 프레젠터가 자신감과 전문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설득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이란 5C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설득이란 메시지를 보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이란 좀 납득이란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이 고객, 즉 청중 입장에서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납득이 되면서 이해가 됐을 때 청중은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5C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e clear. 좀 더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청중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be concrete. 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결론, 이유, 결론이 좀 더 선명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be correct, 바르게 전달하라.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의견, 감정이라고 봤을 때 사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프레젠터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했다면 프레젠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나열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일관성 있게 전달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도입부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결론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와 본론부, 결론부가 뭔가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은 훨씬 설득력 있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정해진 시간, 즉 프레젠테이션은 한정된 시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즉 2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이 프레젠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프레젠터가 시간을 활용하고 청중 또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요 제안할 때 우리가 요 프레젠터가 청중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요청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익과 차이를 강조할 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약어 사용에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약어이지만 어떻게 해요? 청중이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용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용어는 처음부터, 프레젠터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는 처음부터 자제해서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라. 그래서 청중의 눈높이를 맞춰서 좀 쉬운 용어를 좀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친숙한 용어 위주로 한번 써보는 게 프레젠테이션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상호 이해를 확인한다는 점인데요. 상호 이해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청중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각인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중간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상호 이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흐릿한 어법을 자제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흐릿한 어법이란 구체적인 프레젠터가 발음과 발성이 명확한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발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즉, 그래서 발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에 힘을 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7가지, 즉 매직 넘버 7이다 라고 봤을 때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키워드를 7가지라고 봤을 때 7가지의 키워드를 3가지 정도의 논리적인 구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구축 때 살펴봤던 이 대, 중, 소항목을 전제로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7가지의 키워드 안에서 3가지 정도로만 함축해서 전달한다면 훨씬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느슨한 문장을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밋밋하게 가다 보면 이 청중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를 60km든 180km든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 보면 운전자 입장에선 졸리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작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에 대한 문장의 사이 단어와 단어를 사전에 예상을 하고 좀 전달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관심을 끄는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절대 요소와 상대 요소, 즉 절대 니즈와 상대 니즈에 대한 구분을 하고 청중이 듣고자 하는 절대 니즈에 대한 제공을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시에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청중은 듣고 싶은 내용을 보고 싶어하는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핵심 가치에 맞게끔 전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3단계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결 방안이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시에 if 기법을 많이 활용해 본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기법이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청중과 어떤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시각화 자료를 비교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내용을 너무 많이 좀 시각화 자료를 너무 많이 담아서 좀 전달하기 위한 좀 파워포인트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더 최소화해 보는 좀 시각화 자료를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는 이 내용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각화 자료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조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청중이 듣고 나서 뭔가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끔 프레젠터가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정확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주의, 청중의 주의를 딱 이끌고 주의가 이끌어졌다면 두 번째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 본론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서 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마지막 단계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좀 특별히 강조할 때 좀 전달해야 되는 방법 이 5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에토스적인 요소와 로고스적인 요소, 파토스적인 요소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설득력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로고스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를 통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는 청중 중에 뭔가 분석적이거나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면 로고스적인 어떤 기법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설득하는 게 효과적인 반면 이 파토스적인 요소는 청중 중에 여성이 많이 앉아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 청중 어떤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는 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로 조금 더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에토스적인 요소. 이 발표자의 명성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발표자의 명성이란 이 전문가가 청중인 경우에 그들에게 설득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발표자가 이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스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기법이란 이 몸통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제스처를 한번 최소화해 볼 수 있다면 요 산만함을 줄임과 동시에 이 프레젠터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제스처를 남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스처를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고민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제스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스처란 인위적이거나 계산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제스처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이 청중과 좀 호흡할 수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야말로 이 프레젠터가 꼭 함양하고 단련시켜야 될 중요한 숙제이면서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